네, 안녕하세요. 박수진 선생님이고요. 오늘은 정사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사형의 일단은 뜻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 정자는 발을 정자고 사형은 빛을 이제 쏴서 그림자형입니다. 그림자를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정사형의 수학적 정의는 뭐냐면 수선의 발을 모은 것이라고, 모두 모은 집합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것의 의미를 조금 더 좀 편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평면에 빛을 쏘았을 때 생기는 그림자처럼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빛을 그냥 쏘면 안 되고요. 평면에 수직이 되게끔 빛을 쏘았을 때 생기는 그림자예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평면에 내가 바닥 평면에 수직이 되도록 빛을 쏘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삐뚤게 이런 식으로 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자, 밑에 보시면 지금 평면이 이렇게 있죠. 평면이 있을 때 빛이 지금 어떻게 쏘아지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 수직으로. 그쵸? 이렇게 수직으로 빛이 이렇게 쏘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비스듬하게 쏟아지는 것은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되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안 되고, 수직으로 쏘아지고 있을 때 생기는 그때의 그림자다. 그래서 정사형이 생겨날 평면 있죠? 그 평면과 빛은 서로 수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점이 있습니다. 점이 있는데 점의 정사형은 뭘까요? 빛이 수직으로 쏟아지고 있었을 때 생기는 그림자는 점이 되겠죠. 그렇죠? 자, 선분이 있습니다. 자, 이 선분을 정사형 시켜 볼게요. 빛은 평면에 지금 정사형이 생길 그림자가 생길 평면에 수직으로 빛이 쏟아지고 있어야 되고요. 빛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을 때 생기는 그림자는 여전히 선분이 되게 되겠죠. 다만 요게 길이가 좀 바뀔 수 있겠죠. 그렇죠? 길이가 바뀔 수 있게 됩니다.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삼각형의 정사형은 무엇일까요? 알파에 대한 정사형은 빛이 알파와 수직으로 쏟아지고 있을 때 그림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삼각형이 되긴 하지만 모양은 좀 바뀔 수 있겠죠. 그렇죠? 9가 있습니다. 자, 그럼 9의 정사형은 무엇이 될까요? 9의 정사형은 그대로 쏟아지면 원이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3차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2차원 도형으로 평면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파로의 정사형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정사형을 좀 더 깊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정사형은 두 가지로 나눠서 배웁니다. 첫 번째는 선분을 정사형 시킬 거고요. 두 번째는 도형을 정사형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나눠서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선분의 정사형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지금 선분이 있습니다. 선분 AB가 있는데, 이걸 정사형을 시키려고 해요. 평면 알파에 대해서 정사형을 시키겠습니다. 평면 알파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빛은 알파와 수직인 방향에서 쏟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요 A, B가 알파에 대해 생기는 그림자는 뭐가 될까요? 밑으로 쭉 떨어지게 돼서 A 프라임, B 프라임 이 선분이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선분은 A 프라임, B 프라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난 지금부터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요 A 프라임, B 프라임 이 선분의 길이를 좀 구하고 싶은 거거든. 자,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조금 이런 과정을 한번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분 AB와 자,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을요. 세타라고 할게요. 우리가 선분과 평면이 이루는 각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죠? 자, 이 선분을요. 연장을 하면 직선이 되게 될 거고 직선이 한 점과 이렇게 만나게 되겠지. 자, 그리고 직선 위에 한 점에서 수선의 발을 떨구면 B'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A에서 수선의 발을 떨구면 A'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어찌됐건 A'이 됐건 B'이 됐건 자, 수선의 발을 떨구고 나서 그것과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었을 때 만나게 되는 요 각. 요 각을 세타라고 정의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직선과 요 평면이 이루는 각 세타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 겁니다. 자, 세타라고 하고요. 자, A, B를 평행이동해서 자, 이 A, B를요. 평행이동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도 이 세타의 크기는 바뀌지 않는 거니까 이 A, B를 평행이동하게 돼서 이 평행이동한 한 식을 자, A 프라임 C죠. 여기 A 프라임 C입니다. 그렇죠? A 프라임 C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A 프라임 C 요겁니다. 라고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자, 세타도
이게 평행한 거니까 그대로 동위각이 되게 돼서 세타가 유지되게 되고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이것분의 이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냐면 A 프라임 B의 길이 분의 그 다음에 A 프라임 B 프라임 A 프라임 B 프라임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쵸? 자,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게 지금 A 프라임 B 프라임인 거잖아. 그럼 죄송합니다. 요거 다시. 자, A 프라임 C죠. 잘못 썼네요. 자, 코사인 세타는 A 프라임 C죠. A 프라임 C 분의 빗변분의 자, 밑변 A 프라임 B 프라임 이게 되게 될 거고요. 자,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게 A 프라임 B 프라임의 길이었잖아. 자, 그러니까 양변 대각선 곱해주면 A 프라임 B 프라임은 A 프라임 C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 A 프라임 C가 원래는 뭐였지? 그치. 여기 AB를 평행이동한 거니까 사실 AB랑 똑같은 거였잖아. 그래서 요것은 AB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 공식처럼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얘가 지금 뭐죠? A 프라임 B 프라임이 정사형을 시킨 도형이죠. 그쵸? 이게 지금 정사형 시킨 요 도형이 되게 되는 거고, 자, 지금 요 AB는 뭐죠? AB는 정사형 시키기 이전의 것. 자, 그것을 원래 상태의 도형이라고 해서 원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얘를 원상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정사형은 원상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되는 거다?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된다. 그리고 이때 세타는 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사형은 원상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됐죠? 자, 이것이 도형에서도 그대로 성립하게 됩니다. 자, 볼게요. 자, 도형의 넓이를 S라고 할게요. 자, 여기에 지금 S인 거고요. 이 도형을 이 평면 위로 정사형을 시킨 겁니다. 정사형 시키면 이게 정사형된 도형이 되겠죠. 얘를 정사형의 넓이를 이것도 오타가 났네요. S'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얘를 S'이라고 할 때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다라고 한다면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여기 있죠. 그쵸? 자, 교선의 이거 두 평면 이루는 각은 교선의 직각 내려서 그쵸? 이렇게 구하는 거였었지. 기억나시죠? 자, 이거를 세타라고 한다면 요 S'은요 마찬가지입니다.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이게 뭐였죠? 정사형을 시킨 거였죠. 정사형을 시킨 거였고요. 그것은 원래 도형 S였잖아요. 그치? 원래 상태의 도형 원상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공식이 똑같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공식과 아주 유사하게 되게 되는데 다만 선분일 때는 이 세타가 그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었다면 이때 세타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건 좀 알아두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고로, 자, 이 지금 정사형을 좀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위에 있는 초록 색깔이 정사형 시키기 전 원상 S고요. 밑에가 정사형 시킨 도형 S'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얘를요, 정사형을 시킨다고 할 때, 지금 보시면 평면의 교선과 평행한 선분은요, 정사형을 시켜도 그대로 길이가 보존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있는 직사각형을 지금 아래에 있는 평면으로 정사형 시킨다고 했었을 때, 자, 요 길이, 그쵸? 요 길이, 얘를 가로라고 볼까요? 자, 이 가로의 길이는 정사형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길이는 지금 정사형을 시켜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교선과 평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길이, 그쵸? 이 길이는 요 길이는 정사형을 시켜도 그 길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는 바뀌겠죠. 그쵸? 얘는 교선과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정사형을 시키면 이렇게 될 거고 이 길이는 확실히 짧아지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이도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 S라는 넓이는 S'으로 갈 때 넓이가 줄어들게 돼요. 자, 그러나 이때 교선과 평행한 이 길이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교선과 평행하지 않으면 그 길이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넓이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은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있는 게 문제를 풀 때 유리할 것 같아서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찌 됐건 간에 정사형을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정사형이라는 것은 원상에다가 결국 뭘 곱하면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를 곱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때 코사인 세타는 보통 0도에서 90도로 이렇게 제한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직선의 정사형일 때 그 세타는요, 직선과 그리고 정사형 시킬 평면, 그쵸? 평면이 이루는 각이겠죠? 평면이 이루는 각으로 세타를 정의하시면 되고, 도형의 정사형일 때는 평면과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으로 이 세타 값을, 그쵸? 이 세타 값을 정의하면 된다라는 것도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다음 직육면체에서 다음 도형의 평면 EFGH 위로의 정사형을 구하라. 자, 나는 EFGH, 그쵸? 밑면이죠, 그쵸? 밑면으로 정사형을 시킬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선분 BF가 지금 어디 있냐면 BF 이거죠, 그쵸? 이건데 얘를 밑면으로 정사형 시키면 얘를 밑면으로 정사형 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정사형 시키고 싶은 그 면이 밑면인 거잖아.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쏟아지고 있는 거야? 그 밑면과 수직인 방향에서 빛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그쵸? 얘를 그대로 위에서 찍어 누르게 되는 거니까 걔는 점 F가 되게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AC가 있네요. AC가 어딨냐면 요거죠, 그쵸? 요 AC를요 위에서 아래로 그림자를 비춰서 딱 쏘게 되면 이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선분 EG인가요? 선분 EG 하고 이렇게 되게 될 거고요. 자, 요 삼각형, 요 색칠한 삼각형을 위에서 아래로 수직인 방향으로 빛을 쏘아내리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A라는 점이 2로 B라는 점은 F로 F라는 점은 F 자리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그쵸? 요 삼각형으로 그림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얘 뭐가 되는 걸까요? 그다음 FH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정사형이 되게 됩니다. 자, 문제 2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AB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을 A', B'이라고 하고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면 이런 상황인 겁니다. 평면 알파가 이렇게 있고요. 선분 AB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 거죠. 그쵸? 자, 얘 AB가 이렇게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나는 이거의 정사형인 거니까 알파와 수직인 방면으로 빛을 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정사형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서 얘가 지금 A', 얘가 B'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됐죠? 자, 공식이 뭐였죠? 공식은 정사형 시킨 것은, 그쵸? 정사형 시킨 것은 원상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하면 된다. 이거였었지? 근데 지금 요 AB 길이가 4인 거고요. 코사인 세타가 30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 얘는 4 곱하기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었죠. 그쵸? 계산하시면 2 루트 3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괄호 2번. 2번에는 원상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정사형도 주어져 있죠. 정사형 값도 주어져 있을 때 세타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정사형 시킨 값은, 그쵸? 원상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라고 이렇게 식 세우면 되겠죠. 자, 그때 코사인 세타 구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는 8 나눠주게 되면 2분의 루트 2가 되게 돼서 그런 세타는 얼마가 될까요? 45도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얘를 뭐 그냥 45도를 4분의 파이다 라고 이렇게, 그쵸? 이렇게 라디안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호도법 이용해서 둘 다 맞습니다. 자, 밑에 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두 평면 알파 베타가 나왔어요.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이고요. 평면 베타 위에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이 있다. 이 원을요, 평면 알파 위로 정사형을 시킬 건가 봐요. 그 넓이를 구하시온데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면이 이렇게 있겠죠. 그쵸?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평면이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쵸? 이렇게. 자, 지금 평면 베타, 얘가 베타인 거고요. 베타 위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쵸? 2인 원이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가 지금 알파인 겁니다. 왜냐하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베타에서 알파와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빛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쵸? 알파의 수직으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도형이 이렇게 생기게 될 거고, 지금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가 원상 S일 거고요. 얘가 정사형을 시킨 S'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S'을 구하는 건데, S'은 원상 곱하기 코사인. 이때 세타는 뭐죠? 두 평면이 이루는 각 60도다. 라고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고요. S는요, 지금 어떤 값이었죠? S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었으니까 파이 r 제곱해서 4파이 나오겠죠? 4파이 곱하기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답은 2파이 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2파이다. 자, 됐고요. 자,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정육면체에서 평면 AFC, 색칠한 평면이죠. 이것과 그 다음에 밑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지금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죠. 그렇죠?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면 사이에 이루는 각이지. 사실 우리가 이걸 했거든. 앞에 시간에 했었지.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방법으로, 자, 정의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의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정의대로, 그 이면각을 이용하는 거였잖아요. 그치? 그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과 평면,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어떻게 했었지? 이 평면과, 그 다음에 주어진 이 평면, 그러니까 이 삼각형과 밑면의 교선을 찾는 거였죠. 그런데 자, 이 삼각형과 밑면의 교선을 찾는 거 되게 어렵지. 지금 이걸 다시 또 확장해가지고 막 봐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평면, 밑면과 이 삼각형의 교선을 찾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밑면을 평행이동해서 윗면으로 보겠습니다. 상관없죠? 그래서 윗면으로 보면 윗면과 삼각형의 교선은 AC가 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훨씬 더 간단해지는 거니까, 그치? AC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교선으로 보고요. 자, 그래서 교선을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교선에 삼각형도 직각, 그 다음에 이 밑면도 직각으로 내리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자, 삼각형 먼저 볼게요. 이 삼각형은 대각선 길이가 모두 같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대각선이 모두 같으니까 직각을 내리면 요렇게 내려지게 돼서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게 되겠죠. 그렇죠? 뭐 정삼각형인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밑면도 수직 한번 내려볼까요? 자, 밑면 수직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밑면 수직 내리면 이렇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직각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그렇죠? 정사각형이니까 예, 요 대각선에 직각을 내리면 마찬가지로 요 같은 점에 꽝 하고 이렇게 찍히게 되겠죠. 그래서 편의상 여기를 그냥 뭐 M이다라고 이렇게 부를까요? 예,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직각 내리고 직각 내렸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점 B가 요 F에 대한 수선의 발인 거잖아. 그치? 얘는 수선의 발인 거니까 사실은 이게 직각삼각형이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어찌됐건 내가 원하는 길인 이 길이 알아야 되고요. 이 길이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직각삼각형인 거니까 코사인 세타 해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삼각형의 밑면 요 높이, 그러니까 MF부터 한번 구해 보도록 할 텐데 요거 구하기 위해서 길이 좀 세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를요. 편의상 뭐 그냥 대충 원래 이제 A 값을 이용해 잡는 게 좋긴 한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편의상 여기를 뭐 1이라고 한번 잡겠습니다. 요걸 1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아, 요걸 잡는 것보다 한 변 길이를 잡는 게 낫겠네요. 자, 요 길이를요 잡아볼 건데 얘를 한번 2라고 한번 잡아볼까요? 2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이제 변이 전부 다 2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2가 되는 거고, 그쵸? 다 2가 됐습니다. 정육면체니까. 그럼 얘는 1대 1대 루트 2가 되게 돼서 여긴 2 루트 2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쵸? 자, 얘가 2 루트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이게 요게
마찬가지로 1대1대 루트 2인 거니까 이게 2 루트 2가 되겠지. 그치? 2 루트 2가 되는데 요건 2 루트 2의 반인 거잖아. 그럼 얘는 루트 2다라고 요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럼 높이 구하시면 되겠죠. 요거 피타고라스 정리 쓰게 써주게 되면 높이 나오겠네. 구해 보시면 MF의 길이는요. MF의 길이는 빗변 제곱 8이죠. 에서 밑변 제곱을 빼면 2죠. 거기다가 루트 취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루트 6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MF의 길이가 루트 6하고 나오게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MB, 이것도 필요하네요. MB의 길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 텐데, 요 MB는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죠? 그쵸? 얘가 아까 누구였어? 루트 2였죠. 루트 2랑 똑같이 되게 되는 거니까 끝났네요.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지금 여기가 세타인 거잖아. 여기가 세타인 거니까 코사인 세타는 뭐죠? 얘는 이것분의 이게 되는 거지. 그쵸? 보이시죠? 자, 그래서 구해보시면 얘는 루트 6분의 루트 2가 되게 될 거고요. 요거는 루트 3분의 1과 똑같게 돼서 유리화해주면 3분의 루트 3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정의를 이용한 방법이겠죠. 자, 그런데요. 두 번째 방법. 오늘 배운 정사형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얘를 정사형을 이용해서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지금 요 삼각형, 그쵸? 요 삼각형을 정사형을 시킨다고 생각해주면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쵸? 요렇게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사형을 시킨 게 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색칠된 초록색을 원상 S라고 보고요. 밑면을 S 프라임이라고 보는 겁니다. 정사형 된 도형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알고 있어요? 이 평면과 밑면, 이 평면 사이에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두면 이런 공식이 성립하겠지. S 프라임은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결국 뭐만 알면 되는 거예요? S, 그죠? 요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죠. 이 S와 S 프라임, 이건 뭐죠? 여기지, 있죠? 이 초록 색깔. 이 두 개의 넓이만 알면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S 프라임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S 프라임은 밑면이죠. 밑면은 밑변, 여기가 직각이죠. 그죠? 이게 직각인 거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의 2분의 1인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해주면 2하고 나오게 되겠죠. 됐고, S 한번 구해볼까요? S는 뭐죠? 이거 지금 정삼각형이죠?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2 루트 2인 정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지? 4분의 루트 3, 한 변의 제곱. 그러면 2 루트 2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요거 8이네요. 약분하면 요거 2 루트 3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결국엔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누시면 되죠. 2 루트 3분의 2 나눠지게 되고요. 약분하면 루트 3분의 1이 되게 돼서 유리화해주면 3분의 루트 3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게 더 쉽게 느껴져요? 물론 1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풀어보니까 실제로 2번이 이 문제는 좀 더 쉽게 느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느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면각에 대한 이야기죠.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물어봤을 때는 정의대로 하는 게 쉬우시면 정의대로 가셔야 되고 정사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 1, 정의대로 하는 게 좋을지 정사형으로 하는 게 좋을지를 문제마다 잘 선택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됐고요. 자, 4번 풀어봤고, 자, 이번엔 5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을 해볼게요.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에서 요 모서리가 전부 다 2인가 봅니다. 자, 두 점 M과 N이 각각 두 모서리 BC와 이거의 중점이다. 여기가 지금 중점이네요. 요거 중점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중점인 겁니다. 그쵸? 다 길이가 같겠죠. 1, 1, 1,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평면, 요 색칠한 평면이 EFGH 밑면이죠. 밑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이 면과 밑면이 이루는 각,
물론 아까처럼 정의대로 교선에 직각 내리고 직각 내리고 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위에서 직각 내리는 거는 그렇다 쳐도 밑면에서 직각을 꽂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교선에 대해서 직각 내리는 게. 그래서 이 문제 정사형을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해요. 자, 이 초록 색깔 면을 정사형시키면 도형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밑면에 정사형 되는 거니까 빛은 밑면과 수직으로 이렇게 쏟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요렇게 D는 H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M은요. 여기 있는 M'이라고 할까요? M'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길이도 같게 될 거고요. F 그대로 있고 N도 그대로 있게 돼서 그래서 정사형을 시키면 요런 그쵸? 이런 평행사변형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색칠된 초록색을 S라고 하고요. 요 밑면에 얘를 S'이라고 한다면 식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정사형 시킨 것은 원상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 얘를 묶고 있는 거니까 나는 S, 그쵸? 요 초록 색깔, 그쵸? 얘와 S' 여기 밑면 이 넓이 두 개만 구하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초록 색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초록 색깔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단은요. 이 사각형의 지금 상황부터 봅시다. 자, 사각형의 상황은 요 길이, 그다음에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모두 어떨까요? 다 같죠.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네 변이 다 같은 걸 뭐라 부르죠? 마름모라고 부르죠. 자, 얘는 마름모입니다. 그럼 마름모는 넓이를 어떻게 구하죠? 대각선, 그쵸? 요 대각선, 아이고 대각선이 삐뚤어졌네. 다시 요 대각선의 대각선 길이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2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DF의 길이가 필요하고 NM의 길이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DF부터 한번 구해 볼 건데 여기서 지금 막 하자니 너무 이제 좀 복잡해 보여서요. 자, 요걸로 가져와서 자, 보조도형 이용해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그림 똑같이 그린 거고요. 여기가 D인 거고 여기가 F인 겁니다. 이 상황이에요. 자, 이 길이를 구하자.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제 A는요. 지금 D에서 1로 내린 거. 여기 H인가요? H가 수선의 발 보이시죠? 수선의 발인 거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내려주게 되면 여기가 지금 직각삼각형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게 H가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DH는 아래 평면에 있는 어떤 직선과도 다 수직인 거잖아. 그래서 얘가 직각이 되게 된다. 그래서 얘는 직각삼각형이다가 되게 될 거고요. 지금 DH 길이가 2인 거고 요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2. 그럼 1대 1대 루트 2가 돼서 2 루트 2 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DF의 길이는 직각삼각형인 거니까 빗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지. 빗변을 구해주게 되면 요거 제곱하면 8이고요. 요거 제곱하면 4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루트 12가 되는 거니까 2 루트 3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DF의 길이는 2 루트 3이다 라는 거 구했고요. 자, 난 또 뭐가 필요해요? NM의 길이가 필요하죠? 자, 여기가 지금 N입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가 지금 M이에요. 보이시죠? N, M 이렇게 되는 상황. 자, 지금 이거의 길이가 알고 싶은 거야. 자, 그런데 요 NM의 길이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 얘를 요만큼 앞으로, 얘를 앞으로, 그쵸? 한 칸씩 앞으로 해주면 여기하고 이 점이죠? 그쵸? 그럼 이 점과 이 점의 대각선의 길이와 NM은 똑같지 않겠어? 똑같겠지. 근데 지금 어때요? 요 한 변의 길이가 2죠? 얘가 2죠? 대각선 길이니까 2 루트 2가 되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대각선이 DF는 2 루트 3, 그 다음에 얘는 2 루트 2인 거니까 그러면 요 지금 S의 넓이, 그쵸? 원상 S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이 대각선끼리의 곱, 그럼 얘는 2 루트 3 곱하기 2 루트 2가 되게 돼서 약분하게 되면 얘는 2 루트 6이다. 이게 바로 S의 넓이가 되게 되는 거죠. 자, S'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S'은 여기 정사형 시킨 거잖아. 얘는 지금 평행사변형인데 지금 한 변의 길이가 2였으니까 여기는 지금 1 보이시죠? 얘는 1일 거고요. 높이에 해당하는 건 이거잖아. 높이는 2가 되겠네. 그럼 평행사변형이니까 이 1 곱하기 2 해주면 얘는 그냥 바로 2 하고 나오게 되겠죠. 그쵸? 야, 따라서 여기에서 내가 알고 싶은 건 코사인 세타니까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루트 6분의 1이 되게 되고 유리화 해주면 6분의 루트 6이다 하고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마지막 6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기둥을요, 밑면과 60도의 각을 이루는 평면으로 잘랐대요. 자, 그래서 지금 원기둥을, 그쵸, 요 면과 요 면이 60도의 지금 각을 이루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생기는 단면은 타원이다. 이 타원의 두 초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 지금 요 면이 타원이죠. 그쵸? 요 면이 타원이고, 얘가 지금 밑면이 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지금 요 타원을 묶고 있고요. 원을 지금 묶고 있는데 원에 대한 정보가 훨씬 쉽죠. 그쵸? 그리고 얘가 지금 훨씬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아, 지금 이게 이렇게 빛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얘가 지금 원상이고 얘가 정사형시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기 때문에 요 원의 지름은 지금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요렇게 보면 얘가 이제 타원의 장축이었겠죠. 이 장축이 그대로 정사형돼서 이렇게 지름 2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되시죠? 얘가 장축이고 얘가 2였을 겁니다. 그래서 요 장축의 길이를 편의상 뭐 L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요 L이 밑으로 2로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정사형이 2죠. 2. 2는 L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라고 이렇게 되게 될 거고요. 자, 세타는요, 지금 이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나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 똑같이 60도일 거예요. 그쵸? 이 직선에 이 평면과 직선이 그대로 평행하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쵸? 그대로 되게 될 거고, 얘가 지금 60도가 되게 돼서 다시 구해주면 여기 코사인 60도가 되는 거죠. 이 코사인 얘가 60도인 거니까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그러면 저 L의 길이가 얼마가 되게 되는 거냐면 4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축의 길이는 4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 타원을 그려볼게요. 타원을 그려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얘기할 수 있고, 좌표평면상에서 한번 얘기 하나 칠게요. 그럼 이게 장축의 길이가 될 건데 얘가 4예요. 그럼 여기가 2가 되게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단축을 볼 건데요. 자, 단축은 요겁니다. 그쵸? 단축은 요게 단축일 거예요. 지금 요거 단축. 요게 단축이죠. 그쵸? 요 단축일 건데 이 단축은요. 정사형을 시켜도 어떻게 될까요? 정사형을 시켜도 길이가 그대로 똑같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축은요. 이 평면과 지금 이 타원을 포함하고 있는 면과 밑면을 포함하고 있는 면을 확장시킨다고 생각했을 때 요렇게 확장되겠죠. 그리고 밑에도 요런 식으로 그쵸. 이 그림이 잘 이해가 될진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밑면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요렇게, 그쵸? 요렇게 됐어서 요 밑에가 요 밑면을 포함하고 있는 거, 얘가 타원을 포함하고 있는 면이라고 본다면 지금 요 단축의 길이는요. 요 단축의 길이는 교선과는 평행하겠죠. 그쵸? 교선과 평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축의 길이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단축이 얼마였냐면 여기서 단축이 1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도 그대로 얼마일까요? 1이 되게 됩니다. 교선과 평행하기 때문에 이 단축의 길이는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 길이 자체가, 그쵸? 이게 지금 2인가요? 2죠. 지름 2인 거니까 2죠. 요 2가 그대로 올라가서 2가 되는 겁니다. 반지름 1인 거니까, 그러니까 반지름 1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이 1이고 요만큼이 1이어서 이 길이가 2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1하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나요? 나는 초점 사이의 거리죠. 그럼 초점 F가 이렇게 있을 거고 결국 이 식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A가 2고요. B가 1일 때 C의 값 물어보는 거죠. 그럼 초점은 C의 제곱은 A제곱 4 빼기 B의 제곱은 1이니까 3이 되게 돼서 여기가 루트 3일 거고요. 여기 F'은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게 돼서 초점 사이의 거리는 2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되게 된다는 거죠. 자, 요거 좀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원기둥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기둥을 밑면과 60도의 각을 이루는 평면으로 자를 때라고 했는데 지금 이 평면과 밑면의 평면의 각이 60도
인 거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직선도 그쵸? 이 직선도 그대로 타고 가는 거니까 요 평면과 각을 60 도를 똑같이 맞게 갖게 되겠죠. 요렇게 지금 연장해 보면 결국에는 요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그쵸? 아이 그림이 쪼끔 예쁘지가 않은데 그죠? 뭐 이쯤 합시다. 자 얘가 평면과 이루는 각 요것과 요것이 요것과 요거 똑같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대로 60 도가 되게 된다. 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과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 동일하게 60 도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 6 번까지 풀어 봤습니다. 정사형 나머지 더 문제가 더 있는데 그거는 이어서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